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이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사학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관련자가 구속됐다. 채용 비리에는 조 장관 친동생인 조모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구속됨에 따라 금품을 최종적으로 챙긴 것으로 지목된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A씨가 교사 지원자 부모 2명에게서 1억 원씩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 부친인 고조변현 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남 지역 학교법인이다. 동생 조 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조 씨를 소환해 웅동학원 교사 채용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조 씨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달 26에서 27일에 이어 세 번째다. A씨는 조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두 번째 피의자다. 앞서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자의 실질 대표로 지목된 조 장관 오촌, 조카 조모 씨가 50억 원대 횡령 배임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허위 공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애초 공개 소환이 유력했으나 본인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비공개 소환 쪽으로 기울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관행 개혁을 주문한 것도 소환 방식 변경 검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를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와 언론의 관심 등이 커지면서 정 교수를 어떻게 소환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통상 절차에 따라 정 교수를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구를 통해 소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기관이 핵심 피의자 등의 출석 일정을 언론에 미리 알리는 방식의 공개 소환은 아니지만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구에 취재진이 늘 대기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공개 소환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출입구에는 평소에도 취재진 수십 명이 대기하고 있다. 정 교수는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9월 6일 이후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상태다. 또 지난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가 출석하면 청사의 구급차를 대기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정 교수 소환 방식을 고민하는 데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과잉 수사 논란이 커진 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7일 조 장관 가족 검찰 수사를 두고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30일에도 검찰권 행사 방식이나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서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론과 대통령의 눈총이 따가운 만큼 검찰로서는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 교수 소환 방식 고민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수사 외적인 부분이 쟁점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를 이틀 연속 소환해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관련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는 27일 오전 조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틀째 불러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위 등을 묻고 있다. 조 씨는 전날에도 검찰에 출석해 13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자정 무렵에 귀가했다.
조 씨는 귀갓길에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의혹이 사실인지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다 말씀드렸다며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 씨와 그의 전처 조모 씨는 2006년과 2017년 조 장관 부친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냈는데 웅동학원 측이 변론을 포기하면서 1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 장관 일가가 재단 돈을 빼내기 위해 짜고 치는 소송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공사대금 채권의 원인이 된 학교 이전에 다른 공사비 자체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웅동학원 관계자들로부터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웅동학원이 1995에서 1998년 동남은행에서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35억 원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자금이 실제 공사비에 쓰였는지,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대출금 35억 원이 조 후보자 일가의 비자금으로 쓰인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출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35억 원의 대출 잔금 채권은 1999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다. 펜코는 채권 확보를 위해 웅동학원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소송에 조 장관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조 장관은 999에서 2009년 웅동학원 이사를 지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를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장모 씨가 검찰 조사에서 품앗이 인턴 의혹이 불거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이 사실상 허위였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씨는 고교 3학년이던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최근 검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서울대 주최 세미나에 하루 출석하고 증명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도 비슷한 시기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고 고교 생활 기록부에 적혀 있다. 장 교수는 자신이 근무하던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007년 7에서 8월 2주간 조 씨에게 인턴을 시켜주고 2009년 3월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조 씨의 이름을 올렸다. 장 교수 아들 장 씨는 조 장관이 참여한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해 교수 자녀끼리 스펙 쌓기용 인턴십 특혜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 장관의 딸뿐 아니라 아들도 2013년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하고 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의 증명서 역시 그 형식이 다른 이들의 증명서와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조 장관의 자녀들이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시점에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낸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난 20일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한 원장을 상대로 증명서 발급 경위와 조 장관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했다. 한 원장은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관련 의혹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가 지난 7월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에 투자한 돈을 빼내 회사를 정리하려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이를 알려졌다. 당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의 법무부 장관설이 나올 때였다. 검찰은 사실상 코링크 PE 실소유주인 정 씨가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등 검증 과정에서 코링크 PE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해 돈을 빼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펀드 투자와 운용을 분리하도록 돼 있는데 정 씨가 조국 펀드 투자와 운용에 모두 관여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코링크 PE 총괄 대표였던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는 지난 7월 무렵 2차 전지 회사 WFM 직원들에게 민 씨에게 코링크 PE와 WFM의 모든 권리를 넘기고 회사를 정리하게 됐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WFM은 2017년 코링크 PE가 인수한 회사로 정 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 회사에서 고문료 1,400만 원을 받았다. 코링크 PE와 WFM을 인수하려 했던 민모 씨는
조 씨와 이런저런 사업을 함께한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조 씨가 보낸 이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한다. 또 업계 관련자 조사에서 조범동 씨가 우리를 불러 정 씨가 코링크 PE에서 돈을 빼라는 지시를 내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도 정 씨의 지시를 받고 회사를 정리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를 인수하기로 했던 민 씨가 인수 자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해 매각은 불발됐다고 한다. 한편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을 이날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또 교사 지원자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수억 원을 조 장관 동생에게 교사 채용 청탁 대가로 건넨 혐의로 브로커 조모 씨를 구속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여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비공개 소환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미리 장소와 시간을 공지하진 않지만 통상의 절차대로 청사 1층을 통해 출입하도록 하겠다면서 사실상 공개 소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주부터 정 교수 소환과 관련해 언론의 관심이 폭증하고 압수수색 이후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소환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개 소환 대상자가 아닌 정 교수가 통상의 소환자처럼 1층 청사를 통해 들어왔을 때 불상사가 생길 우려에 관한 것도 고려 대상이라고 했다. 과거 공개 소환 대상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소환 시기를 취재진에게 미리 알려 포토라인을 설정하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했으나 정 교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비공개 소환은 검찰이 청사 출입문이 아닌 지하나 다른 통로로 정 교수를 들어오도록 해 포토라인에 서거나 취재진의 질문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조 장관 수사 개시 이후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에는 소환자를 확인하는 취재진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검찰은 정 교수를 소환하지 않고 서면 조사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훈령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에 따르면 공적 인물인 피의자의 소환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 소환 또는 귀가 장면을 언론이 촬영, 녹화, 중계방송할 수 있다. 원칙상 사건 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소환이나 조사, 압수수색 등 일체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의 촬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수사 과정의 촬영 금지에 대한 예외적 경우인 셈이다. 정 교수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표창장 위조 혐의 이외에도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 및 투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본인 및 자녀들에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 타인을 통해 인멸교사했다는 정황도 드러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조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 준칙 개정 등은 모두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며 조 장관과 그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